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72포인트, 0.36% 하락한 2122.0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4% 오른 696.2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한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홀로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서 나홀로 왕따 장세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휴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또 이 남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발표된 중국의 이 금융시장 개방이라는 이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역시나 한국을 덮친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탓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수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이 반도체 업종들, 물론 상승폭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한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양새를 보여줬고 또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당장 일본 기업에도 큰 타격을 미치는 만큼 장기적인 이슈는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은 발빠르게 그에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자,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은 저희랑 어제 또 인사를 나눴으니까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또 새로운 시즌에 다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뭐 다시 했다니 이게 쫓겨날 줄 알았는데 또 왔다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제가 지난 2달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히든스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늘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지금 당장에 막 그 인기를 얻고 있고 막 날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결국 잠재된 어떤 응축된 에너지를 가진 종목을 급등하기 전에 미리 사놓는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6월 한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수소차라는 어떤 대표적인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괜찮은 흐름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여름으로 넘어가고 또 3분기로 가게 되면서 아직 여러분들이 실감을 잘 못하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또 2분기와는 다른 3분기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또 급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또 방송 집중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를 어떻게 보셨나요? 예, 사실 뭐 아까 왕따라는 표현만 딱 기억나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실 때 왕따. 우리나라 왕따라고. 이 왕따 진짜 나쁜 겁니다. 이 학교 다닐 때 예, 그렇죠. 왜 저한테 손가락을 쥐죠? 아니, 그냥 예, 왕따 문제 참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왕따라는 표현을 정말 너무나도 맞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을 지나가면서 이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이 이제 좀 봉합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보아주었지만 어제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2% 이상 급등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곧 갈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약간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시장 언제나 이 증시 흐름 잠깐 차트 보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이 언제나 좋고요. 보시면 올해 1월 달, 2월 달 흐름 좋았었죠. 1월 달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마지막에 4월 달에 또 외국인이 한번 담아줄 때도 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외국인이 5월 달에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아래로 크게 좀 무너졌는데 6월 같은 경우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장이 좋을 땐 좋은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 시장이 나빠지면은 정작 또 나쁜 얘기만 하려는. 자,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저도 오늘 시장이 왜 못 올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지금 시장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장인데 떨어져서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일본의 어떤 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막는다 이런 부분이 악재라고 주목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이유 없이 그냥 못 가고 오히려 약간 좀 숨고르기, 약간 속도 조절을 누군가 좀 일부러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역 갈등이 봉합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예측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말 지나고 나서 남북 경유주 다 날아갈 줄 알았더만 다 음봉 맞았죠? 이런 것처럼 약간 모두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 그 타이밍은 약간 좀 쉬어가고 오히려 한 템포 뒤에 좀 더 빠른 급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천천히 어쨌든 티 안 나게 지금 외국인은 매수를 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5월 말부터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모아진 에너지들이 결국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7월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거는요. 다 티나게 이번에 남북경유주 때문에도 아마 월요일장에서 많이 좀 실망하신 분이 많았겠지만 그렇게 나 이제 급등할 거야 하고 가지 않거든요. 살짝 언지를 주는 살짝 힌트를 주는 그런 티 안 나게 소리 없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이 그런 종목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좋은 종목 알아가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코스닥이요. 7월에는 좀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왕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또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우리 증시 자체가 일단은 코스피 시장을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과 해외 증시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왕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항상 세계 증시와 이제 떨어질 때는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 증시는 해외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묵묵부답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HLB와 같은 그런 대형 제약 종목들이 대거 떨어지면서 정반대로 이제 하락세로 지금 걸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일간 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지금 증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좀 더디게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증시가 좋더라도 이렇게 좀 더디게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코멘터를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차트 보시면은 오늘 이제 양일 동안 더디게 흘러가는 모습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일 동안 나온 캔들, 저는 이 캔들들을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십자형으로 캔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십자형 캔들을 도지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지형 캔들이 어떤 구간에서 나오냐? 바로 저점 구간에서 많이 출현하는 그런 캔들이라고 보시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현재 구간이 숨고르기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눈치 보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이라도 좀 매수세가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코스닥 시장이 반등이 W자 이제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호재적인 부분들이 좀 이슈가 더디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BMT, 램테크놀로지, EWK, 플레이위드 이 네 종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어떤 공통점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이 네 종목을 보고? 뭘까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은 시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더디게 흘러가다 보니까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오늘 상한가를 간 네 종목 모두 다 중소형 계통의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이제 당분간은 수급이 더디게 흘러간다면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빠르게 급등 수익을 보시고 싶다면은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이스트로 전문가께서 메지온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에 지난주에 정말 뭐랄까요? 나쁘게 핫했잖아요. 네. 임상 실패설이 딱 돌면서 하한가까지 막 쭉쭉 떨어졌다가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올라서면서 어제는 상한가 그리고 오늘은 또 15.38%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종목을 특별히 가지고 오신 이유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니면 안심해도 된다? 이런 걸까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메지온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메지온은 지난주에 HLB 이 두 종목하고 HLB하고 더불어서 이 전체 코스닥 안에 있는 코스닥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제약바이오 업종에 단기 급락을 초래했던 두 주범입니다. 이 메지온과 HLB가 그러면서 이 두 종목 미국 FDA 승인이 뭐 지연된다, 임상이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정말 큰 폭으로 급락을 했다가 그렇게 사람들을 속썩여 놓고서 이번 주 들어오고 나서는 오히려 흐름이 좀 반대로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게 사실은 말입니다. 이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지금 뭐 장대 음봉 2개에다가 양봉 2개 나오면서 여전히 뭐 급락 전에 비해서는 뭐 한 30% 가까이 20% 이상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 퍼센트로 놓고 보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떨어진 것이 약 45% 그리고 그 종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까지 상승한 폭이 무려 50% 굉장히 주가의 단기 변동성 딱 이틀 동안 45% 빠지고 이틀 동안에 50%가 올라갔어요. 자, 주가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러니까 주가의 정확한 이 정의는 이거죠. 이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그 기업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가 결국 주가, 즉 시가총액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게 이틀 만에 무슨 뭐 절반이 됐다가 50%가 올라갔다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는 정말 한없이 불안하고 또 올라갈 때는 또 다시 살아난다고 또 막 흥분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도 다시 반등한 것은 나중에 다시 좀 도전을 한다면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좀 늦어지는 것뿐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면서 메지온이 하락폭 빠르게 메꿔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게 문제의 도마에 오른 메지온이나 HLB 말고도요. 정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정말 멀쩡하게 자, 우리 이런 겁니다.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제 친구가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저를 조사해놓고 야, 너 친구인데 같이 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죠. 이거 억울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이 제약주도 분명 지금 시장에서 보면 다 기술 이전 멀쩡히 잘하고 있고 정말 이 착착착 잘하고 이런 기업들도 괜히 얘네들 때문에 이거 도매급으로 엮여갖고 빠진 애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단기 급락을 이용한 저점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주가만 순간적으로 20-30% 빠진 종목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간에 좀 낙주로 주워먹기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잠시 후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좀 주워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편안하게 좀 급등을 노려볼 종목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램테크놀로지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코스닥 진단할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아까 시총이 적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이 종목도 진단해 주시고요. 시총이 적다라는 거가 저 잘 모르니까 품절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인가요? 좀 다른 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품절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많을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 주식 수가 적을 때 품절주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종목들이 시총이 500억이거나 1000억짜리 종목들 중소형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1000억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형주 계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테크놀로지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지금 일본 쪽에서 그 강제 징용을 두고 지금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뭐 폴리이미드라든지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와 같은 이 3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먹였는데요.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점유율 비중이 70%인 반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개 품목은 일본이 거의 생산 공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이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좀 더디게 흘러갔었던 이런 종목들이 이런 기회를 틈타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램테크놀로지 주가 흐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램테크놀로지 차트 흐름 보시면은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이점이? 저는요, 쭉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쭉 횡보하는 기간이 쭉. 길다가 쭉 올라갔어요. 네. 쭉쭉. 네, 쭉쭉. 네, 근데 이게 옆으로도 쭉인데 위아래로도 쭉쭉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램테크놀로지 차트 흐름 보면요. 보통 일반적인 차트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속눈썹 같지 않습니까? 위아래 꼬리를 많이 단 캔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평소에 이 기업이 거래량이 별로 없이 더디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호가창에 물량이 많거나 해야지 좀 흐름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가면서 갈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 자체가 많이 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아래 꼬리를 단 캔들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램테크놀로지 자체만 봤을 때는 반도체 시가액을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내용 반도체 기업으로 최근에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가총액이 작으면은 이제 적은 물량으로 손쉽게 상한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640억 가량 정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10몇 억 정도만 있어도 이렇게 상한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앞으로 중소형주 개별 장세가 이렇게 더디게 흘러갔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중소형 장세가 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 주식 와이프가 숨겨진 옥석 같은 그 중소형주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히든 종목으로 꼭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이었죠. 재료용전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이 매수일이었고요. 목표가 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최고가 수익률 3.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보합권에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우리 좀 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당장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7, 8월 달 매수를 하시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었고요. 지금 시장이 더디게 흘러가니까 제가 중소형 종목들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타지 않는 게 또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슈만 들어오면은 그 이슈만으로 수급이 쏠리는 게 또 테마주이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 이제 대북 관련 이슈들이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료용전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절호의 지금 매수 타점이 지금도 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AS 종목으로 제가 들고 온 거고요. 오늘은 이제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주식 와이프가 주봉상의 구간 매물대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9,000원 구간까지는 우리 히든스탁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동아화성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매수일은 6월 7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7,0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2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이요. 우리가 6월 7일에 매수를 하고 났으니까 지금 약 한 달 정도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조금 모자르지만 근데 계속 지지부진해가지고 제가 이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막 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갑자기 쑥 네. 올라갔습니다. 무려 17.69%나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최고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이 종목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자랑이 아니라 사실 이제 자랑이 그런 게 이날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 맞다, 맞다. 지난주 목요일 맞아, 너무 맞아. 안 좋아가지고 사실 뭐 자랑이라는 그런 자랑하려고. 단어는 익숙치 않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만약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이게 이제 목표가 갈 때까지 2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6월 7일이 매수일이었고 6월 27일에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어쨌든 20일 동안 이것을 기다려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7,000원을 지난주 목요일에 정확히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기다렸다가 매도하신 분들은 뭘 해도 될 분들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게 차트 보시면 보통 이거 못 기다려요. 일반한 개인 투자분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샀는데 못 가고 가는 척하다가 빠지고 빠져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척하다 또 안 가고 이러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가는 모든 날들에 뭐는 상한가 같지, 뭐는 급등했지, 그거 막 약올라는 표현은 그런데 아무튼 뭐는 가는데 이건 안 가 이래가지고 참 갖고 있기 어려운데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수익 보셨다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지금 이 수소차 관련 뭐 지금 이제 이번 달 넘어오고 나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붙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때 되면 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목표가 지켜서 매도에 성공하신 분들은 일단은 뭐 다행이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시 기회가 온다면 수소차만큼은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자리를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인 이 동아화성으로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덧붙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나 봐요. 과대 낙폭됐다. 그러니까 이번에 과대 납폭됐던 종목을 줍줍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워 먹어야죠, 이제.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가지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맞다.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 사실 그건 되게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이 빠지는 것은 그건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주식도 결국 장사는 똑같아요. 결국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빠졌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의료 소재 관련주라고 아마 밑에 자막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재.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보여드리면 되겠죠. 자, TNR 바이오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차트가 보시면 어찌냐 올해 초에 주가가 한 8천 이때 제가 그 앞전에 그 딴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건데 한 8,000원짜리가 24,000원까지 두 달 사이에 주가가 무려 3배나 올라갔던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얘가 뭐냐면요 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3D 프린터 뭔지 아시죠? 뭐 이렇게 네네. 종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재료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뭐 초콜릿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인공 각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3배 올라갔어요. TNR 바이오. 그런 것처럼 의료 소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인공뼈, 인공 각막 그리고
뭐 이렇게 척추 같은 데 들어가는 이게 임플란트, 척추 임플란트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약으로서 몸에 있는 세포를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술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그런 생체 소재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나아가면 이게 인공 장기로까지 뭐 나중에는 가긴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당연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과거에 좀 2017년이죠. 2017년 말에 주가가 한 2배 정도 단기 급등하면서 뭐 단기과의 완화 장치도 걸리고 뭐 그러기도 했던 종목인데요. 그랬던 과거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주가 하락을 통해서 너무나도 좀 빛이 발해져 있다. 즉 회사는 여전히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만 억울하게 빠져 있는 상태. 전저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노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약 만드는 회사는 정말 많은데 의료 소재 기업들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오는 거 힌트 보시다 보면 좀 오늘 정답에 좀 도달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니, 2년 반 이상이요? 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물론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상승 추세라고 하는 게 네. 맨날 올라가야 상승 추세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눌리고 해도 결국 길게 보면은 올라가면 그게 상승 추세.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외국인의 이 매수 자체가 꾸준하게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중간에 잠깐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이내 머지않아서 또 다시 사버리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단순하게 어떤 그 기대감만 가지고 종목을 사지 않아요. 얘네들은 정말 똑똑한 놈들입니다. 정말 실적으로 그것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조금씩 검증이 되고 있는 하지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르지 않은 상태 특히 빠지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것은 항상 우리한테 큰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있네. 자 좀 전에 티에나 바이오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도 보면 지금 주가가 참고로 이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티에나 바이오캡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00원 후반대에서 10,000원 초반대까지 20% 주가 밀리는 동안에 최근에 외국인 쑥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 조만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제가 그 AS 때 말씀드렸던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보면요. 자, 동아화성도 보세요. 이번에 그 거의 상한가에 준하는 지난주 목요일 날 장중에 27%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는 구간 동안에 외국인이 약 60만 주 정도가 훅 하고 들어왔다가 결국 이게 팔고 팔다가 결국에는 이 급등을 이용해서 다 수익 실현하고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미없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또 특히나 그것이 장기간 동안 쭉 이어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뭔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맥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면 이 정말 이 눈치 빠르고 돈 잘 벌어가는 외국인들을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의료 소재가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약간 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게 사실 그게 있어요. 그 이 회사가 아까 제가 2017년 그 말에 좀 많이 올라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이 중국 진출한다고 이 중국 사람들이 아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두 분은 워낙에 뭐 외모가 출중하셔서 안 가보셨겠지만 저 압구정 같은 데 가면은 그 성형외과 중국 사람 진짜 많거든요. 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그쪽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형수술하면 얼굴을 보통 가장 많이 손 대지만 제가 방송이라서 참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얼굴 말고도 많이 쓰거든요. 네. 뭐지? 우리 이건 말을 못 하겠는데요. 아마 그쪽 모멘텀으로 이외가 주가가 2배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기 진짜요? 때문에 이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요거 잘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정답 많이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 두 번째 힌트까지 나왔는데요. 자, 얼굴이 아닌 요 아랫부분에 네. 관련된 성형수술과 관련된 의료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고 과대 네. 납품되어 있고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 근데 일단 제가 첫 번째 이제 힌트를 듣고 과대납포주 이제 힌트를 주셨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과대납포 이하로 계속 쭉쭉 지하 땅굴을 파고 있어서 맞아요. 이 종목이 과연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점이 들었었는데 지금 추세 전환된 그런 이슈가 들어오는 종목일까요?
뭐 이슈도 항상 중국이라는 걸 일단 끼고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근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역으로 하시는 앵커하고 싶으신가 봐요. 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늘어날수록 역시 이제 그런 시술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 재료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종목입니다. 중국의 모멘텀을 받으면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봐요. 제가 어떤 일단은 종목일까요? 생각나는 종목들이 한 두세 종목가량 되는데 일단 DR잼 처음에는 이제 과대납폭주라고 해서 DR잼이라는 기업이 생각이 났습니다. DR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핫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낙폭 구간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DR잼 이제 흐름을 보면은 4, 5월 달 구간에 상승세 나왔다 데드 크로스 이후부터 주가가 쭉 빠지고 있죠. 사실 주식 와이프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매집이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도 낙폭 구간이지만 이 DR잼이라는 기업에 외국인 투자 자금은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식 와이프가 이슈와 차트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박자가 맞춰진 기업들을 저는 공략하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섹터가 과연 지금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점이 조금 남고요. 아무튼 의료기기 관련 종목에서 DR잼을 생각했는데 한 가지 막강한 힌트를 주셨더라고요. 그 성형수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또 여자다 보니까 좀 성형수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쪽 밑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스트 이쪽 쪽이, 밑? 네, 네. 바스트 쪽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또 이제 그 보형물이라든지 텍스처 그런 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이제 한스 바이오메드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DR잼 같은 경우에는 낙폭 구간이 좀 길게 나왔었는데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가총액도 좀 작을 뿐더러 최근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아래 꼬리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램스 테크놀로지처럼 이렇게 이제 위아래 꼬리가 많이 단 그런 캔들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행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포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경부터 이제 좀 관심을 받았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가슴 보형물에 대한 성장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구간이 만약에 지지 구간이라면은 상승 구간 이후에 지금 지지 구간이라면은 이 종목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해볼 만한 좀 제가 그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스타일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종목이라면은 좀 지지 구간이 좀 확실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늘장이 나왔네요. 오늘장이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보통 그게 이제 무슨 뜻이에요? 주가나 시장이나 사실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한번 더 이렇게 털어내면은 개인들 무서워서 막 반대 매매라든가 손절 많이.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코스닥 차트 잠깐 보시면 우리 코스닥 지수가 상승 반전할 때 모습을 보면 항상 뭐가 나왔냐 이렇게 아래로 아래 꼬리가 쭉 달린 이런 캔들이 한 번씩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런 모양, 요런 모양새. 바로 이렇게 좀 확대해서 놓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요. 장 쭉 빠지다가 빠졌을 때 누가 저점 매수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다시 올라와 버리고 끝나는 이런 모습인데 오늘 시장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야 되지만 지금 흔들기 구간, 속임수 구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가 개인 투자자들 흔들게 만들기 제일 좋은 겁니다. 장중에 5% 이상 하락이 막 나왔다가 아래 저점 대비해서 5% 이상 다시 오늘장에서 바로 오늘장에서 아래 꼬리를 쭉 달면서 말아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을 저점으로 내일부터 추세 반전 가능성 높다.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힌트라든가 아까 뭐 주식 와이프 전문가 얘기하신 종목들 힌트 잘 참고해서 찾아내시면 마지막 힌트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짱짱짱 하면서 눈웃음 보내주셨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보내주셨고요. 한스 바이오메드, 그다음에 무방 강의도 지루하지 않게 잘해주시고 미나미신 하면서 마해 전문가님 하고 보내주시면서 한스 바이오메드 보내주셨습니다. 주환님 힌트 컨닝하셨다고 보내주셨고요. 인트로 메딕까지도 왔는데요. 일단은 한스 바이오메딕이 되게 메드가 제일 많이 왔거든요. 많이 보이신 거죠?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 봐요. 그런가요?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겠다. 예. 그래도 뭐, 우리 VIP 체험권 선물로 드리니까. 아무튼 있어요. 정답은 이 중에. 있어요. 네,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정답이니까요. 많이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거 좀 긍정적일 때 나오는 말이 아니지 않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약간 억양에 따라서 다른가요? what the hell 이러면은 이제 깜짝 놀라서 뒷목 잡을 때 what the hell 할 수도 있는데 놀랄 때도 이제 oh my god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이제 경이롭고 놀라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 마이 갓 그런 느낌으로 이제 what the hell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큰 건물은 뭐야? 라는 식으로 이제 너무 놀라서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2년 전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제 공장을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다가 와,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크고 왜 미국에는 이런 공장이 없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2년 후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기업인들과의 그런 총수 간담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공장에 대한 그런 이제 아이디어나 뭐 기술력이나 건물, 뭐 건축법 이런 것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전에는 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더디게 흘러가다가 올해 이제 반사 이익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반도체 종목들이 수혜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1월 달, 2월 달엔 또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또 지금 또 바야흐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 발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월 5일쯤에 실적 발표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할 때가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 힌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옆에 있어서 그 수혜를 또 받고 있는 아주 작은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중소형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되게 센스 있게 잘 이렇게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마에스트로 전문가님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증시가 한 사이클을 돌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전 5월 달 증시까지만 해도 개별 종목들이 이제 뛰는 장세였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제 대기업 종목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런 이제 대형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나면은 또 이제 관련된 뭐 섹터들이 또 세부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통기업들이 실적이 좋다 하면은 그 외에 화장품 기업들이 올라갈 거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기술주 종목들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기술주 중소형 섹터들도 힘을 받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런 일본 규제안과 관련돼서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제 램테크놀로지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서 야심차게 가지고 왔는데 중소형주, 기술주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아까 센스 있게 잘 맞춰줄 수 있을 거다 했더니 또 눈썹 또 이렇게 또 하셨어요. 네, 왓더 헬인데요, 진짜로.
못 예. 맞추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언급이 일단 없어서 그게 아마 세 번째 힌트로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소형, 그러니까 지금 감은 어떤 감이냐고, 어떤 트럼프가 놀랐다면 어차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마지막에 미국을 뜨기 전에 어디로 갔었습니까? 오산 공군기지였는데 그 오산 바로 밑에가 평택이에요. 그쵸, 맞아요. 평택이라고 거기가. 그럼 평택, 이 사람이 이 양반이 한 말은 평택 얘기한 거면 어쨌든 반도체 장비 업체 네. 중에서 중소형주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막 보면서 어떤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답에 가깝다고도 판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좀 이런 종목이면은 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 두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보이는데, 일단 러셀이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나름대로 유명합니다. 이 러셀이 그 장비 업체인데 일단 핵심은 중소형주인가 봐요. 소형주가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중형주가 잘 못 가고 소형주들만 날아다니고 있는 이제 그거를 아까 주식발표좀 얘기하셨기 때문에 좀 단기 급등 노린다면 소형주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666억. 6이 3개라서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시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러셀이라는 종목이 그 반도체 리퍼비싱 업체라고 그 중고 장비를 갖다가 개조해서 되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이 회사가 지금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외국인 다시 들어오면서 고점 돌파 가능성이 좀 엿보이는 이 러셀이라는 종목도 약간 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GST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작년 초에 13,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고작 6,000원입니다. 주가가 지금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 아까 낙수효과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발주가 늘어나면서 장비 업체가 자연스럽게 실적이 따라서 좋아지게 될 텐데 지금 이게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크게 보여드리면 이 종목이 말이죠. 작년에 실적이 반토막 났다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다가 올해 다시 전년 대비 한 80%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걸로 지금 기대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이익이 올해 예상이 137억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뭐 간단하게 우리가 PE의 10배 정도 따지면 주가가 2배가 돼도 고평가가 아닌 상황이라서 아마 주식IP 전문가가 이런 종목을 좀 갖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정확한 것은 세 번째 힌트를 봐야 저도 알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께서는 러셀 아니면 GST가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 번째 힌트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힌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역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세력에 일단은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포착을 하셨고, 그다음 매물대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못 올라가고 하는데 이걸 돌파하고 있는 구간인가 봐요. 그렇죠. 이제는 돌파 시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시장의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중소형 종목들이 뛰어오르고 있는데 어떤 중소형 종목들이 오르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낸다면은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 명 누군가를 지칭해서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인이나 기관이 큰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그런 슈퍼개미들도 하나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자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질질 끌면서 이끌어 나가다가 하나의 이제 이슈가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돌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연상을 갔던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3연상까지 갔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이와 유사 패턴이라고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위드 차트를 보도록 할 텐데요. 어머 보세요. 이거 진짜 무슨 꿈틀꿈틀 기어가는 지렁이 마냥 이렇게 가다가 영웅으로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나길게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이런 구간을 세력들의 매집 패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긴데 언제까지 전문가님 기다려야 됩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야 하느냐. 바로 이슈가 들어오는 시점, 이슈가 들어오고 바로 이 돌파 구간을 앞둔 이 시점부터 우리가 공략을 들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3박자를 넘어서 4박자가 들어오는 매매를 합니다. 실적과 수급과 차트와 이슈. 그래서 낙수 효과, 그런 이제 기술주 섹터 중에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걷고 있는 종목을 찾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히든 종목으로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많이 안 보내주셔서 어려우셨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GST 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쁜 주화 전문가님께서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꿀밤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 나머지는 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한스 바이오메드가 쭉 오고 있고 센스쟁이라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한스 바이오메드가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요. 임팩트 있게 딱딱 세워주세요. 예, 뭐 일단은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가격 한 24,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최근 2년 동안 이 밑으로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구간으로서 좀 괜찮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 실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다른 이제 제약주들과 다르게 이미 돈 잘 벌고 있고요. 아까 뭐 이게 이 회사가 의료용 실리콘 만들고 있어요. 저는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미명 아래 살고 있지만 요즘에 다들 뭐 이마에도 넣고 코에도 넣고 뭐 다 많이 하는데 그로 인해서 실적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목표가는 그래서 목표가는 한 3만 원까지 좀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23,000원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얻어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스 바이오메드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어떤 시청자분이 꿀밤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온라인 방송 들어와서 꼭 정답을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What the hell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제 우리말로 풀이를 해보자면 오 대박. 이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종목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What the hell? 오 대박이다 라고서 외쳐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소형 개별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송 통해서 주식 와이프가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개해드리고 관련 섹터 분석 제가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앵커님 말씀 잘 따라서 온라인 방송 꼭 넘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방송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의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은 What the hell 이런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What the hell 하듯이 우리도 이 종목을 딱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What the hell 완전 좋아 대박이야 라는 종목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힌트를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힌트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해서 What is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공장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또 하필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일이 거의 지금 다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그 밑에 있는 중소형 개별 종목들도 힘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 패턴을 보니 매집이 잘 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주식 와이프가 실적과 수급과 차트, 이슈 이 네 박자가 모두 다 맞는 히든 종목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히든 종목 정말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온라인 방송 넘어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